안녕하세요. 저 사람은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특별한 이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부유하거나 더 높은 지위에 있거나 더 건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나이 들어 모임에 나가보니 가장 부러운 사람, 압도적 1위를 차지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가장 부럽나요? 사회적 성공을 이룬 사람,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 아니면 자식 자랑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 물론 이 모든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노년의 모임에서 만나본 결과 정말 부러운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마음의 평화를 가진 사람입니다. 마음의 평화라니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시나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과거에 연연하거나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모임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편안하고 말투는 차분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도 과장이나 허세가 없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남과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욕심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정. 하지만 노년에 이르러 깨닫게 되는 것은 이런 외적인 성취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만난 한 70대 초반의 김 선생님은 대기업 임원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건강도 가족과의 시간도 모두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그가 발견한 것은 공허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더 이상 달성해야 할 목표가 없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죠. 제가 평생 쫓아온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하지만 김 선생님은 다행히도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공원에서 만나는 낯선 이들과의 대화,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 이제는 더 가지려고 더 이루려고 애쓰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둘째, 과거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과거의 실수나 후회, 상처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마음의 평화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박 여사님은 60대 중반의 은퇴교사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의 딸과 불화를 겪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쌓이고 쌓여 결국 10년 넘게 연락이 끊긴 상태였죠. 처음에는 딸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 나이 때는 부모님 말씀을 철저히 따랐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내 방식만을 고집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박 여사님은 용기를 내어 먼저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행히 딸도 어머니의 진심을 받아들였고 지금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있으면 현재를 살 수 없어요. 내려놓고 나니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셋째,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년의 모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장면 중 하나는 서로의 자식 자랑, 재산 자랑, 과거 영광 자랑입니다. 이런 비교는 말하는 사람에게도 듣는 사람에게도 모두 불편함을 줍니다. 이정 할아버지는 80대 초반의 퇴직 공무원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친구가 승진하면 자신도 승진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웃이 새 차를 사면 그것보다 더 좋은 차를 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기고 나면 또 다른 경쟁자가 나타나고 그 끝없는 경쟁에 지쳐갔죠. 그러다 이정 할아버지는 심장질환으로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죽음과 가까워지는 경험은 그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병상에 누워 생각했어요. 내가 그동안 뭘 위해 그렇게 애썼나?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얼마나 행복했느냐인데, 이제 이정 할아버지는 더 이상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페이스로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남의 삶은 남의 삶, 내 삶은 내 삶이라고 합니다.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내 삶에 집중하니 행복이 보이더군요. 넷째,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행복은 거창한 성취나 화려한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 속 작은 기쁨과 감사함에서 비롯됩니다. 최할머니는 75세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그녀는 특별히 부유하지도 성공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모임에 가면 항상 밝은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에 감사해요. 맑은 공기, 따뜻한 햇살, 새들의 지저귐. 모든 것이 선물 같아요. 최할머니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그녀는 매일 저녁 감사 일기를 씁니다. 하루 동안 감사했던 3가지를 적는 것이죠. 때로는 맛있는 식사, 때로는 우연히 만난 친절한 이웃, 때로는 잠시 앉아 쉴 수 있는 공원 벤치.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눈을 가지면 매일이 감사함으로 가득 차요. 이런 감사의 습관은 최할머니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불평하는 대신 항상 긍정적인 면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마법 같은 열쇠예요.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답니다. 5째,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신체적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프면 마음도 불편해지니까요. 정 선생님은 68세의 은퇴 간호사입니다. 그녀는 직업적 특성상 건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했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젊을 때 투자한 만큼 돌아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공원을 1시간 걷고 가벼운 요가를 합니다. 그리고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사를 하죠. 하지만 정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매일 20분씩 명상을 합니다. 복잡한 것 없이 그냥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순간입니다. 또한 정 선생님은 꾸준히 독서를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 SNS로 옛 친구들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뇌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거든요. 저는 항상 새로운 도전을 찾습니다. 6째,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의미 있는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윤 할아버지는 78세의 은퇴 건축가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교적인 성격은 아니었지만 은퇴 후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윤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3번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합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와 호기심 어린 질문들은 그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젊은 세대와 교류하면 저도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그들의 에너지가 저에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또한 윤 할아버지는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깁니다. 한 달에 한 번 대학 동창들과 만나 옛 추억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관계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요. 저는 그들에게 항상 감사합니다. 윤 할아버지는 가족과의 관계도 깊게 가꾸어 나갑니다. 특히 손자, 손녀와의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는 바쁘다는 핑계로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손주들에게는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선물입니다. 일곱째, 자신만의 작은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일과 양육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이 생깁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행복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 여사님은 65세의 은퇴 회계사입니다. 그녀는 평생 숫자와 씨름하며 살았지만 은퇴 후에는 완전히 다른 취미를 발견했습니다. 항상 그림 그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바쁜 직장 생활 중에는 시도해볼 용기가 없었죠. 은퇴 후에야 비로소 시작했는데 이게 제 인생의 새로운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주변의 풍경을 수채화로 그립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꾸준한 연습으로 실력이 향상되었고 지금은 지역 갤러리에서 작품을 전시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온전히 현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사라지고 오직 캔버스와 물감만 존재하죠. 이런 몰입의 순간이 저에게 큰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처럼 자신만의 취미나 관심사를 갖는 것은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것이 그림이든 원예든 요리든 음악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이 자신에게 기쁨과 만족감을 주는가 하는 점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노년기는 자신을 재발견하는 황금기가 될 수 있어요. 여덟째,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자신보다 타인을 생각할 때 찾아옵니다. 베푸는 삶은 단순히 물질적인 기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간, 지식, 경험, 따뜻한 말 한마디도 모두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최 선생님은 73세의 퇴직 교사입니다. 그는 40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친 후에도 교육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주 2회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제가 가진 지식을 나누는 것이 큰 보람입니다. 최 선생님은 단순히 학업 지도뿐만 아니라 인생의 멘토 역할도 합니다. 오랜 삶의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젊은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저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제가 받은 것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느낌이에요. 이러한 베푸는 삶은 최 선생님에게 큰 만족감과 자부심을 줍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여전히 가치 있고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의미를 남길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베푸는 삶은 그 답을 제공해 주지요. 아홉째, 유머 감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삶은 때로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웃음은 최고의 치료제가 됩니다. 박 할아버지는 82세의 퇴직 의사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환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의 유머 감각은 여전합니다. 인생은 너무 진지하게 살기에는 짧습니다. 웃음은 최고의 약이죠.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제 자신에게 웃어줍니다. 하루를 웃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박 할아버지는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유머를 잃지 않습니다. 얼마 전 그는 무릎 수술을 받았는데 병실에서도 의료진과 다른 환자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의사가 이제 달리기는 어렵겠네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괜찮아요. 저는 마라톤 대신 낮잠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었거든요 라고 대답했죠. 모두가 웃었어요. 이러한 유머 감각은 박 할아버지가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슬픔도 나이가 들면서 겪는 신체적 제약도 그는 모두 유머로 받아들입니다. 웃음은 우리의 삶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것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죠. 10번째,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추억에 빠지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때 찾아옵니다. 김 여사님은 70세의 은퇴 간호사입니다. 그녀는 명상과 요가를 통해
마음챙김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젊을 때는 항상 앞만 보고 달렸어요.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이것을 이루고 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더군요. 끝이 없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은퇴 후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여유로운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명상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것이 그녀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명상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실 때는 온전히 그 맛과 향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고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거죠. 이러한 마음챙김 습관은 김 여사님에게 큰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삶은 순간의 연속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삶 자체를 놓치는 것과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11번째,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보다 더 엄격합니다. 자신의 실수나 실패를 용서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후회하며 살아가곤 하죠. 하지만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할 때 찾아옵니다. 이 할아버지는 76세의 퇴직 사업가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가족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주었고 오랫동안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무리한 사업 확장을 시도했어요. 결국 모든 것을 잃었고 아내와 아이들은 큰 고통을 겪었죠. 그때의 죄책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수십 년 동안 그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시 사업을 일으켜 가족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제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자책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 손녀가 학교 숙제로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글을 써왔어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저였습니다. 손녀는 할아버지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알려주셨다고 썼더군요. 그 순간 이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용서하지 못했던 실패가 사실은 가족들에게 중요한 삶의 교훈이 되었다는 것을요. 그제서야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고 때로는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죠. 지금까지 마음의 평화를 가진 사람들의 11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들,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게 되고 이를 통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은 외적인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를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현재를 충실히 살며 주변과 조화롭게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묻어나오는 평온함은 그 어떤 성공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꾸준히 이어나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보며 부럽다고 느끼시나요?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노후 사연 맛집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